이 책을 주식 투자 시작 전에 봤더라면 저자 달팽이 주식, 자산 증식은 갑자기 일어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꼭 투자가 내 생각처럼 곧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한 투자 사례도 있었듯이 실패했던 투자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 내 인생에 10년을 벌 수 있게 되었지요. 자산 증식이 매년 꼬박꼬박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투자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자산 증식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필자도 처음엔 주식 투자를 소액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꾸준히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예적금 대신 들어오는 소득은 계속 더 큰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착실히 적립식으로 투자 규모를 차곡차곡 늘려나갔습니다. 월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사고 싶은 마음에 주말에도 투잡을 뛰거나 일당을 받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 지겨운데 이래서 돈을 벌 수나 있을까? 라는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저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자산 증식은 예고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4개에서 5 종목만을 다루었고 평균적으로 1년간의 매수 기간을 가지며 2년에서 3년 정도의 중장기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 매수 이후 1년에서 2년간 투자 종목의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솔직히 정말 지겹긴 했었습니다. 남들은 주도주를 잡아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왠지 나만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사실 번 사람들이 많아 보일 뿐 못 벌고 있거나 잃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믿을 것이라곤 장기 투자를 하여 실제로 성공한 투자 대가들의 조언만을 원칙으로 삼는 것 밖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몇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자산 증식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즉 오를 때는 한순간에 올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잠시 벗어나 타이밍을 재는 행위는 안 좋은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주가가 횡보나 하락세를 보여줬더라도 단 몇 주 혹은 단 한 달 만에 그동안 지루했던 것을 보상해 주기라도 하듯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1년 정도의 매수 시간을 거치다 보니 수량도 적은 편이 아니라 나의 평가 자산은 갑작스럽게 받는 선물처럼 쑥쑥 커졌습니다. 지루한 감정들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내 투자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인생 종목들은 모두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다는 점, 항상 기나긴 손실 구간이나 지루한 구간이 있었고 1년에서 2년 이후에 반전을 거듭하며 큰 결실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설레는 부분은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면서 투자금 규모가 커지게 되니 과거보다 더 자산 증식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등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박은 한 방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중박들이 모여 대박이 만들어집니다. 기회는 시장이 준다. 옆에 꼭 붙어있자. 필자는 주식 투자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씁쓸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자로 변모하게 된 건 대략 2014년도에서 2015년도부터였습니다. 당시에도 나에겐 일정 금액의 부채가 있었고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 즉 노동소득만으로는 내 남은 인생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1년, 2년, 3년이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높은 연봉을 받아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대신 내 마음을 채워간 건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과 돈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뿐이었습니다. 2015년은 마침 여러 증시의 악재들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고 웬만한 주식들은 과열 양상을 띠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 이후로 시기도 운도 따라주어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하면 할수록 확실히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나에게 더 잘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자신감이 생겼던 탓이었을까 조금씩 투잡도 뛰며 투자금의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고 점점 나의 투자관이 정립되어 가는 시기였습니다. 일단 투자금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성공 투자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반대로 실패 투자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해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었지만
그 이후에 더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보다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만의 가치평가 기준이 있다 보니 주변의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았고 온전히 나의 소신대로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며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소중한 원금을 지키며 꾸준히 자산이 증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패했던 투자들도 결국 나 자신의 기질이나 투자 성향에 대해 더 잘 알아가며 나에게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정말로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감동할 정도로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한 해였습니다. 보통 시장이 이성을 잃고 이렇게 모든 종목이 비이상적으로 하루에 마이너스 10% 넘게 흘러내리는 경우를 폭락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며칠 정도 하루에 시장이 2%에서 3% 하락하는 것이 절대 공포가 아닙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부로 느끼고 배워왔던 투자 철학이 확고한 편이어서 이번이 기회인 시장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자금을 투입하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짜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내 계좌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현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분할 매수 전략이 먹혀들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큰 패닉장 같은 경우 계좌 잔고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가까이 떨어졌던 과거 경험을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결국 암담할수록 바닥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폭락도 과거와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건 전문가들이 뭐라건 나의 중장기 투자 철학을 스스로 지킨 결과 달콤한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상승장 땐 반드시 폭락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며 폭락장 때는 반드시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인 달팽이가 이번 서적을 집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돈에 일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려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당장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하며 항상 시장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부의 추월 차선을 타게 해주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면 절대로 이 부의 열차에 탑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며 실제로 이뤄내며 학습하는 사람과 단순히 전에 듣기만 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희로애락은 앞으로의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재산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책을 주식 투자 시작 전에 봤더라면 저자 달팽이 주식 주린이들이 3년의 시간을 날리지 않을 주식 투자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